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방송가를 뒤흔든 최강야구 제작비와 수익구조 논란의 핵심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갈등처럼 보였던 이 이슈가 왜 방송산업 전체의 질문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가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부 갈등이 더 이상 추측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장시원 PD는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상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의 무게를 짧은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사실 왜곡이면 용납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꺼내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설명한 것은 프로그램의 성과나 시청률이 아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방송되었는지 그 과정의 구조부터 짚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에게 한 경기로 기억되는 장면은 방송 편성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JTBC는 한 경기를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 편성했고 각 회차는 독립적인 광고 블록을 가졌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낯선 방식이 아니었고 효율적인 편성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익 구조가 두 갈래로 나뉘는 동안 제작비는 나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시원 PD에 따르면 한 경기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스튜디오 시원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촬영 인력 중계 장비 이동과 숙박 후반 작업,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까지 모든 비용은 경기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수익은 쪼개졌지만 비용은 쪼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곧 논란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장시원 PD는 제작비 규모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최강야구 한 경기의 제작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국내 스포츠 예능 제작비로 볼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출과 현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에 가까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JTBC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과다 제작비라는 표현은 사전에 합의된 계약 구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은 단순한 비용 다툼을 넘어섰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실비정산이나 사후 검증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는 그의 발언은 논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준이 없는 곳에서 과다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날카로웠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제작비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수익의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었습니다. 수익의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 논란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시원 PD는 제작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강야구의 방송 수익과 연계 수익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정산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즌3에 해당하는 2024년의 전체 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현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제작비를 누가 부담했는가라는 질문에서 누가 이 프로그램으로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초점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는 수익 배분 비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수익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제작 관계인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재무 정보를 숨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설립 이후 외부 감사 대상이었고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왔으며 JTBC 역시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사실관계보다는 프레임에 가깝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은 개인 간의 신뢰 문제를 넘어 구조적 인식의 차이로 확장됩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제작진의 시간과 땀, 그리고 반복된 수정과 시행착오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침묵은 오히려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계약서 몇 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의 서사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다시 구조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제작 구조, 수익 구조, 그리고 소유 구조. 특히 소유라는 단어는 이 갈등의 본질을 단번에 드러내는 핵심어였습니다. 장시원 PD 측이 바라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제작비 분쟁이 아니라 최강야구라는 브랜드와 포맷,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주도권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송과 안팎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내부 갈등이 아니라 성공한 콘텐츠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다음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익의 실체와 그 흐름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의문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익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현장 내부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작진 내부에서 처음으로 미묘한 질문이 오가기 시작한 시점은 시즌 2 후반부였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시청률 흐름은 급격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프로그램은 점점 간판 예능의 반열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제작진이 체감하던 현실에는 작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보통 한 시즌이 마무리되면 간단하게라도 공유되던 성과 보고가 그 해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이나 화제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작 수익과 관련된 설명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방송 현장은 늘 바쁘고 정사는 늦어질 수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최강야구는 명실상부한 화제작으로 자리 잡았고 광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광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강야구 한 회차의 광고 패키지가 중견 예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 반응이라면 최소한 예상과는 다른 규모일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 기대는 곧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성과가 숫자로 어떻게 남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작 스태프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체감하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연출 방향이나 콘텐츠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수익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늘 뒤로 밀렸고 마치 그 영역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금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러한 분위기를 구조적인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공유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 결과 오해와 불신이 쌓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늘 미뤄졌고 그 미뤄진 시간은 결국 갈등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작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수익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문제 제기는 방어를 넘어 공격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제작비를 문제 삼는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수익 역시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며 최소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던 시간에 대한 책임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논란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방송 산업 전반의 구조를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그것을 관리하며 누구에게 공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또 다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작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JTBC가 과다 제작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논쟁의 프레임을 단숨에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작비가 과도했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책임의 방향을 제작진 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까지 이어져 오던 침묵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원 PD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제작비를 문제 삼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설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경기가 두 회차로 나뉘어 방송되는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각 회차에는 독립적인 광고 블록이 붙었고 그로 인해 수익은 2배로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제작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 단위로 집행되었고 회차 기준으로 나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방송 편성과 수익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광고 시장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시청자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장시원 PD는 수익의 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2개의 회차로 나뉜 수익은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는지, 왜 제작에 참여한 주체가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방송과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는 성공한 포맷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의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시선은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특정 프로그램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비슷한 구조 속에서 일해온 수많은 제작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공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상상은 곧 이야기로 변해 확산되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왜 말하지 않는지가 더 큰 의혹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흐름을 바라보며 분쟁의 결말이 단순한 승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또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제작진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기존 제작진과 함께 새로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곧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JTBC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최강야구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의 설명은 그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팀을 흩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제작진을 해체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해온 제작 방식과 현장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구조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새로운 촬영이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의 팀은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형식으로 시청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은 제작비나 수익을 넘어 포맷의 소유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방송사가 포맷을 유지한 채 제작진을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최강야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방송 산업 전반이 오랫동안 명확하게 답하지 못해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제작진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한 스태프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나 계약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함께 만들어온 방식과 신뢰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팀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움직임은 하나의 대안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최강야구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제작의 철학과 구조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논란의 무게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개되지 않은 숫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신뢰의 단위였고 관계의 지표였으며 창작과 유통 사이의 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해석과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 공백은 결국 분쟁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지금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몫이지만 이미 하나의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성공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누구의 것이며 그 성과를 설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장시원 PD가 던진 이야기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많은 제작자와 관계자들에게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화두를 남겼습니다. 이 분쟁의 결말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패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침묵의 구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불균형은 언젠가 다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파장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때로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이 논란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침묵한 숫자들이 결국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방송 산업 전반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특정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콘텐츠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작 구조와 수익 구조, 그리고 소유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창작자의 역할과 책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만큼은 이미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